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6월달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 숫자가 집계해보니 19만 5천 건이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서프라이즈한 결과였죠. 그런데 지난달, 그러니까 5월 신규 고용 수치도 상향 조정됐는데 보니까 6월 서프라이즈한 수치와 동일한 19만 5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달 연속 미국에서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 수가 계속해서 20만 건 가까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의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신규 고용이 이렇게 차곡차곡 늘어나는 모습, 양적 완화 축소, 다시 말해 자산 매입의 축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속에 양적 완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 휴장 이후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함께 환율 그리고 채권시장의 분위기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고용지표 결과부터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9만 5천 건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수치도 기존 발표치인 17만 5천 건에서 19만 5천 건으로 동일하게 수정됐습니다. 두 달 연속 고용이 20만 건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자 골드만삭스 등 투자회사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9월쯤부터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 호조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일면서 오전 한때 잠시 하락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하며 1% 내외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4거래일 만에 15,000을 회복했고 3대 지수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를 돌파하며 2011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예상을 상회하는 고용지표 강세를 띠자 엔달러 환율은 5주 만에 처음으로 101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제조업 지표가 두 달 연속 부진했던 독일이 2% 이상 제법 크게 밀렸고 프랑스가 1.4, 영국도 0.7%가량 조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보고서 충격을 안겨줬던 JP모건이 또다시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점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 5일 보고서를 내고 가까운 시기에 또 한 번 시장 전망치의 하락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이 재차 삼성전자 이익이 떨어진다고 예측했던 근거는 고가 휴대폰 시장의 둔화였습니다. 출구 전략 우려가 또 이번 주 시장을 괴롭힐까요? 무엇보다 당장 삼성전자 실적이 걱정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사고 난 아시아나항공 주가와 관련된 보험과 여러 가지 항공주 주가 움직임도 대응법 챙겨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새로운 한 주 시작 5분 전입니다.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죠. 메리츠 종금증권에 계시는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초가 공략주였던 두산 인프라코어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한 2%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 낙폭 과대 종목이고요. 그리고 중국 군수학기 판매가 6월 달에 0.4% 증가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하반기가 좀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6월에 중국 군수학기 소재 판매량이 한 5%에서 10% 내에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낙폭 과대가 좀 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순차상 가치가 17,700원대인데 0.6배인 수준 이런 부분 봤을 때 순저가 10,000원만 하지 않는다면 11,300원에서 11,500원까지의 당연히 목표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AS 들어봤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이고요.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완구를 상품화해서 국내외 시장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글로벌 다국적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 법인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홍콩의 판매 범위이 있고 이 주요 시장의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판매하고 있고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캐릭터 완구 매출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78% 거의 80% 이상 육박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1분기 누적 매출액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한 262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90% 대폭 증가한 2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현재 판매 범위에서 10%가량 성장한 것을 비롯해서 영국, 홍콩 전체적인 매출이 늘리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의 맥도날드에서 유후가 친구들 이 캐릭터 인형 프로모션을 통해서 유럽 시장의 성장도 상당히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우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해외 그 콘텐츠 시장 동향조사 보고서에도 2012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 1,630억 달러 규모의 어떤 그 시장이 전망되고 있고 2016년까지 연 3.7%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엔 아직도 초기 발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 추이인데 지난 1월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 뽀로로 영화 개봉 당시에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 추가로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 게임을 비롯한 만화, 캐릭터 이런 그 차세대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해서 118억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어서 역시 이런 캐릭터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인데요. 올해 역시 이제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1,300억, 영업이익은 90억을 전망하면서 약 28%와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이유와 친구들 시즌2 방영이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완구 구매력이 높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이 상승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로라가 소유한 부동산 규모도 시가가 600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들도 이 전체적으로 오로라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모습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상 실적이 대비해서 현재 주가 PER 13.5배 수준인데 이전 고점 수준 PER 20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내려심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공략주로 오로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꽤 괜찮은 차트의 모습도 보여지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목표가와 손절가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 하회하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로라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8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을 막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딛고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7, 10년물 금리는 2.7%를 돌파했고요. 전반적인 미국의 지표 호조세, 특별히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그 밖에 다른 통화, 다른 자산들은 모두 약세를 좀 띠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집트 정정 불안 때문에 103불을 WTI 기준 뚫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오늘 관심인 것은요. 지난주 금요일
주라기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원인 삼성전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JP모건이 또 한 번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날 삼성전자에 관한 두 번째 부정적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가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네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그리고 유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궁금하고 당장 코스피 출발 상황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미국 고용지표 효과는 거의 상쇄가 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기에 조금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0.3%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1833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거기다 영향에 따라서 조금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7% 정도 하락한 183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반등의 어떤 여지를 남길지 아니면은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지속이 될지 여기가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출발 상황 속에서 수급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조금 어려운 수급 여건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1438원 정도 현물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쪽에서도 5,464개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압박한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1,000원 넘는 매도가 나왔었고요. 자,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 쪽에는 매수 출발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개인은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마이너스 5억 정도 매도 출발, 개인은 13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현재 투진이 18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관이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쪽도 현재 아침 쪽에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지만 매수로 좀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방향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5,4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13계약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 얼마만큼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매도 계약에 대한 청산이 나온지 여부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 JP모건의 안 좋은 소식 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현재 1.1% 정도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1.4% 정도 이제 낙폭을 조금씩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5만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떤 방향성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이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으로 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해운 항공 섹터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고 소식이 상당히 크게 악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도 현재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래권을 달게 되면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항공기 사고가 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보험 섹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손해보험사 쪽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침 쪽에서는 재보험사인 코리아니가 4.4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코리아니가 현재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으로 현재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요. 아시아나항공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대응법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일본 시장 알아보죠. 오늘 일본 니케이는요. 소폭이지만 또 추가 상승합니다. 금요일에 2% 정도 오르면서 이제 14,200라인 들어갔었는데 이제 14,300선에 이상 지금 14,49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네요. 엔달러 101엔대까지 들어갔다 그러죠. 달러 강세 때문에 엔저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상 수지 5월달 집계였는데 5,407억 엔 정도 흑자였습니다. 전망치를 약간 하회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일본 니케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상황으로 아침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금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 1820선대로 밀려나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어떤지요? 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약간 보합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보다 좋지만은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 힘든 시장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 525포인트대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들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21선하고 5일선에서는 좀 안착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좀 긍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25포인트에서 530포인트 지지나 안착이 상당히 돌파나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정도가 확인은 거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여기서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높게 본다면 540포인트 121선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121선을 돌파를 하거나 안착을 한다라면은 추세를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전히 조금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긴장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셀트론이 1.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파라다이스, CJ 옵쇼핑, 지솜쇼핑 모두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감, 삼성전자의 우려감이겠죠. 그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파트론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대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만약에 한 16,5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금 저점을 갱신해가지고 한 15,000원 초반이나 조금 우려스러운 점 14,000원 초중반도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다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모습을 띄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을 또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 4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지난주도 보신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을 빼고 나서는 약간은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나마 소폭이지만 강세인데 역시 IT 부품주가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부진한 모습이 있군요. 이번엔 달러원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1,150원을 지금 넘어 10원 이상 급등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1,150원대 들어가고 오늘 10원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종가 대비 9원 70전이 상승한 1,152원에 개장했고요. 이후 1,153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현재는 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에 있어서 16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9만 5천 명 증가로 나타났는데요. 실업률의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직에 나서면서 7.6%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만 비농업 부문 고용의 증가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높이면서 달러화의 전통화 대비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달러엔이 101엔을 돌파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 1.28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통화인 호주 달러 역시 미 달러와 대비 0.9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달러 원은 지난 주말 여객 시장에서부터 1,150원대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달러와 6개 상대 통화 사이에 가중치로 구성된 글로벌 달러 인덱스의 경우 전 고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미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나 또 마이너스 예금금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에 비해서 통화 정책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추가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시장은 미 연준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부터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달러화 강세와 함께 뉴욕 증시나 국제 유가 등 위험 자산 시장 역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에서만큼 양적 완화 축소 축소에 따른 위험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아직 물가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양적 완화의 축소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양적 완화의 축소는 경제 회복을 반영하는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 시장 강세에 따른 위험 통화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달러화의 일방적인 강세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50원대 안착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위험자산 쪽은 QE 축소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 느낀다라는 쪽 얘기 잘 들었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1835선.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약세인데요. 오늘 좀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조선주가 한 3%대 이상, 많게는 5%까지 급등세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조선주의 강세 원인, 그리고 삼성전자와 아시아나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주의 오늘 강세. 아침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네요. 예. 일단 뭐 선박 발주량이 40% 늘었다는 얘기가 현재 어제 주말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조선 섹터가 상당히 돋보이게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가 3.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섹터, 선박 발주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미포조선이 현재 5.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아무래도 그 선박 발주량 중에서도, 해운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컨테이너선 운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운업 해상 운송과 연관이 있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대 미포조선이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좀 하나 좀 같이 보여드릴까 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소 분기별 선박 발주량 추이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11년 4분기에 124만 CDT를 기록을 하고 난 이에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조선 섹터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256만 CDT에서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양 플랜트라든지 여타 수주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조선 선박에 대한 어떤 발주량지가 수주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대 조선 섹터의 어떤 호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발주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강하게 조선 섹터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아무튼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완만한 상승세에 대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이 좀 더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여지는 한번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히 오늘 아침장에서 강세를 띄웠기 때문에 조선주 분석을 좀 미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고수 만나보시죠. 오늘 고수의 작전 타임 세워주실 분은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매도 리포트를 받았다고 하고 의외로 주말 미국 고용은 좋았는데 주식시장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빠르게 또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작전이 이번 주 또 오늘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나와도 시장의 변동성을 커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던 게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코스피 지수 21선을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실적이 독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21선이 지난주에 3% 급등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21선을 외국인의 수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락 출발하면서 선물이 먼저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저항은 당연히 돌파해야 하는 건데 제가 왜 21선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냐면 외바닥이라는 전제를 깔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외바닥이 그냥 외바닥이 아니죠.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심어졌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 월봉상 몇 월봉입니까? 60월봉 176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상승의 가닥을 잡으려면
이미 시장은 21선을 돌파하면서 1930이든 1950이든 갔을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급락을 하면서 만들었던 삼성전자의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최저점 124만 5천 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점이 얼마입니까? 126만 6만 원입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4% 급락을 했는데 코스피 지난주에 0.3% 하락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미 삼성전자는 쌍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시장만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대장주 3전은 이미 쌍바닥을 찍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대인이 또 20만 주를 넘게 샀습니다. 물론 뭐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개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삼전이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첫 번째 문제이고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기관들 보란듯이 10만 주 넘게 던졌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그동안에 외국인이 팔 때 개인하고 기관이 무지하게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들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받아줄 주체가 없다는 게 좀 약간 문제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로 10만 주 이상 기관들이 던진 적이 없는데 지금 지난주에 10만 주 넘게 던졌다는 게 이게 과연 로스컷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124만 5천 원이죠.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야겠는데 일단 이런 시나리오들도 전부 6월 내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지금 지수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이제 예측 근접치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지수로 좀 확인을 해야겠죠.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지난주 주봉이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 반드시 외바닥 구간에서 21선 돌파하지 못하면 재차 쌍바닥 구간으로 온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리스 문제든 뭐 이집트 문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문제 이런 글로벌 이슈들 갖다 붙이면서 하락을 한다. 그럼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 현재가 지금 전저점 7,777포인트인데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쌍바닥의 패턴의 완성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주봉상 양봉이 지난달 한번 과거 한번 볼게요. 지난달 과거를 한번 보시면 지수 급락을 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전부 다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 급락 후 양봉.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데 바로 이 현상이 이번에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악재, 양적 완화 어쩌고 해도 반드시 1770포인트 지키면서 1800이 됐든 뭐 1820이 됐든 주봉상 양봉이 한번 나와주면서 저점의 가닥을 잡아주는 게 이번 주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상승을 해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위치가 저항선에 굉장히 많이 좀 걸쳐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갈팡질팡하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줄줄줄 하락하는 모습이 그동안 나왔었죠. 코스닥 지수는 반대예요. 21선을 코스닥 지수로 갭으로 돌파하면서 갭으로 돌파했으면 상승폭을 유지가 되면서 밀리는 현상이 안 나오는데 21선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10일이나 5일 동안 뭐 이런 분들이 기간 조정으로 이평성이 모이면서 밀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홀딩보다 단기 매수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밀리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코스닥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밀려도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장기 매매하기에는 좋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버나이트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상단이 550포인트까지 보이긴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심하게 좀 비포장도로처럼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까지 지수 움직임 잘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 기관수급 반드시 체크하자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시각 기준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다시금 장 초반 1000계약 이상 강하게 사주는 날인데요. 자, 삼성전자와 아시아나 관련주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두코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성전자가 이전 저점인 124만 원을 깨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된다. 얼마나 좀 비슷한 의견이신지. 기관 수급보다는 저는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1차적으로 외국인 수급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기관이 그 외국인의 매도를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니신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외국인의 수급이든 기관의 수급이든 어쨌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JP모간이 그 1부 2분기 실적 9조 7천억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약 부합을 하는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3분기라든지 내년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하향 조정치가 나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상승으로 좀 전환을 시키게 되면서 추가 하락은 현재 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이 되게 되면서 즉 거기서 덧붙여 보자면은 기관의 매도도 부담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갤럭시 S4에 좀 달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가 2천만 대를 팔고 난 이후에 어떤 뚜렷한 판매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4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마케팅 비용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 출회한 만큼의 어떤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갤럭시 노트 3도 현재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 3도 지금 현재 갤럭시 4에 비해서 어떤 모양적인 혁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 외국계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실적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은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좀 쥐고 가야 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 1차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뭐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1차적인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140만 원 1차는 먼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추가적인 반등을 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120만 원까지 열어놓고 120만 원 전에서 2차적인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140만 원과 그리고 120만 원 사이에 기술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0만 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40만 원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20만 원 구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적 우려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좀 호전이 되면서 어쨌든 빨리 돌아서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은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덩달아서 오늘 IT 부품주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까 몇몇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혹시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이 있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하락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IT 부품주들은 일단은 뭐 조금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여전히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어떤 PCB 쪽에 좀 사업이 좀 몰린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금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IT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일단은 약간 부품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선 반영되면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좀 더 오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조금씩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나마도 이제 여전히 조금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하이닉스마저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뭐 2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 뭐 3분기, 4분기에는 뭐 개선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부분에서 생각보다 작게 나왔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거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생각했던 것만큼 특히 이제 CL사가 좀 그렇게 신뢰는 많이 하지 않지만 CL사가 얘기했던 것만큼 뭐 아주 엉망 정도로 나오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반도체 쪽이라든지 또 LED 쪽 뭐 LCD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몰레드 관련해서 매출 증대가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대로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약간 이제 LED 쪽이 여전히 IT 쪽에서는 올해 조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하나가 이제 남북 경유업주들. 네. 어쨌든 이제 어저께도 나온 게 정상화한다. 다시 재개하겠다. 개성공단.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뭐 폭락을 했었냐? 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로만성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은 물론 이제 타이밍이 5월 달부터 좀 하락을 했었지만서도 이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강면전기, 재룡전기 보신다면은 지금 차트 제가 몇 개 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올 때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는 부분도 본다면은 이런 호재로 인해서 가게 급등하기에도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정상화 된다라는 게 뭐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나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항공은요 꽤 개파락을 했었었는데 지금 누군가 사는 듯해요. 낙폭이 줄고 있어요. 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고 있네요. 지금 300만 주 넘는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고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지나고 나서 수급 동향을 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개인들이 좀 사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은 제 우려감이기 때문에 이후에 누가 사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아나항공 뭐 추락 사고로 해서 주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제 9%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5.6% 가량 이제 낙폭을 이제 축소를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낙폭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생각보다 어떤 피해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재발생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산 쪽이 한 2.2%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적 손실도 이번 지금 현재 7월달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더라도 회계적 손실이 한 200억 가량으로 크지 않을 것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뭐 제주도에서 화물기가 추락했을 당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화물기가 추락하고 난 이후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굳이 화물기 추락으로 해서 이게 추세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실적이 계속해서 그리고 업황이 계속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회계적 손실 이 부분 크지 않지만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속담이 됐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어떤 이용객들의 신뢰가 이번
이번 어떤 계기로 해서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시아나항공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다른 저가항공 쪽으로 뭐 큰 폭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서 1차적으로는 그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전체적인 업황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 108억 정도 뭐 108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240억 정도 현재 적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악재가 될 수,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실적이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어떤 우려감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공기 사고는 일시적으로 조금 일시적인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큰 그림에서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전체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지난주 수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특징주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요, 지난 한 주에 한 4,5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었었는데, 매도한 1번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지난주 금요일 잠정치 실적이 예상을 많이 밑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이 산 1번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첫 줄 보면 대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판 게 LG화학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모비스. 하지만 규모는 뭐 삼성전자가 아주 독보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기관의 매매 상위주 한번 보죠. 네, 지난주 기관도 도합 한 1,000억 이상 정도 순매도했었는데 두 번째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매도 두 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날은 기관의 매도가 외국인 매도보다 훨씬 더 많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여전히 계속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네, IT만 몰아서 팔고 있네요. 삼성, SDI 빼고요. 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특징적인 외국인 쪽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매도 상위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 업종 대표주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업종 대표주를 매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현물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쪽에 눈에 띄는 부분이 우선주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우선주의 어떤 급등의 현상이 좀 지속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선주가 강세를 보일 때 약세를 전해야 되냐 이 부분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마감하고 나온 이후에 우선주들의 흐름을 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이 개선될 것인가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주 동향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유정희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그 리포트가 나온 주체들이 파는지 아니면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장 한마디 좀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은 저는 그 지수 포인트를 1850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850포인트를 장을 받게 된다면 추세는 여전히 하락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번 주에 위쪽으로 1850포인트에서 뭐 좀 넓게 잡아보게 된다면 186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이번 주 중점을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사실 외국인들 또 기관의 매도가 다시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한 250억 정도 지난주 그래도 통틀어는 순매수했었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이런 순으로 샀고요. 역시 파트론 가장 많이 팔았네요. 세 번째도 SFA라는 IT 부품주 보입니다.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주 한번 볼까요? 역시 목요일, 금요일에 한 200억대 정도 연속적으로 순매도했던 기관인데 가장 많이 판 종목은 무중 이슈가 있었던 골프존이었고 그 다음이 네페스, KH바텍순 그리고 파트론 역시 공동 매도 종목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한 쪽은 오른쪽에 포스코 ICT도 아주 눈길을 끄는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기존에 좀 강하게 꾸준히 좋아했던 종목군들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뭐 서울반도체 뭐 성강밴드 같은 종목군들은 추세 살려가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 약간 낙폭과대에 대한 우려가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일단은 뭐 실적이 우선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셀트리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서도 약간 공매도에 환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만 이제 신규 매수세인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이제 어떤 그 순간에 변동성 좀 노리고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SM 같은 경우도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일단 가격적 메리트,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작용했을 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트론이라든지 골프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파트론 상당히 많이 샀었죠. 어떤 고화소 카메라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고가폰에 대한 시장이 정체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외국인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기간의 골프존 매도는 지난주에 이제 그 무상증자 200% 상당히 파격적으로 무상증자를 발표해서 순간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무상증자가 악재는 아니지, 상당히 강한 호재지만은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뭐 개선되거나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은 조금 주가의 차익 실현에 빌미를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유청희 대표님의 오늘장 한마디만 짧게 듣고 두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반등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원래 올라올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악재로 인해서 좀 전체적 시장이 흔들렸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이들 종목군들이 힘을 좀 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만 우리나라 주식을 대표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면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의 반등세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이번 주 시장을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선주가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유스탁 이창희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집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 멘토들의 각 포트별 수익률 베스트부터 확인해봅니다. 자, 먼저 3천만 원 포트입니다. 1위에는 최명성 멘토님, 2위에는 정대희 멘토님, 3위에는 정재훈 멘토님이 자리하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5천만 원 포트입니다. 자, 1위에 김현근 멘토님이 자리하고 계시고요. 2위에 양순모 멘토님, 3위에는 나문우 멘토님, 3위에는 나문우 멘토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1억 원 포트입니다. 1위에 김용준 멘토님, 2위에 김도영 멘토님, 3위에는 이효열 멘토님, 4위에는 신창원 멘토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천만 원과 5천만 원, 1억 원 포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신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3천만 원 포트에서 1위 기록한 정대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셀트리온이 30% 수익률입니다. 이 비중을 10% 정도 챙겨가고 계시고요. 이어서 한국항공우주가 0.16%, 현대하이스코가 7%, 이 수익률 좋습니다. 이어서 CJC푸드가 1%, 반면 동양이 좀 밀리는데요. 동양은 금요일장 이 시초가에 신규로 편입을 하셨는데 현재 마이너스 5%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5천만 원 1위 김현근 멘토의 포트입니다. ICD가 0.95%, 광명전기가 2.74%, 우리중앙지수가 좋네요. 4%대의 수익률. 자,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SM 지난주 금요일 신규로 매수해 주셨고요. 이 시초가에 매수하신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KG 이니시스 역시 금요일장에 매수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0.82%입니다.
자, 이어서 1억 원 포트 1위 김용준 멘토님 포트입니다. 금요일장이었죠. ICD가 4%에 가까운 상승률을 냈는데 오늘 6%의 수익률 내고 계시고요. 반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금요일장에서 3% 넘는 급락장 연출했었는데 여전히 수익권 유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률은 2.46%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은 이 5천만 원 포트에서 1위 차지하신 김영근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5천만 원 포트에서 1위 하셨는데요.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다 좀 전략을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견조한 흐름입니다만, 바로 이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쪽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 포트를 보시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 일전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최근의 종목들을 보시면 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에 포커스를 좀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 편입을 했던 종목들, 뭐 LED 관련 쪽 서울반도체라든가 전자결제 쪽 KG 이니시스라든가 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좀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저가 국면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SM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신규 편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관점들이 모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최근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하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 가자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좀 성장성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로 좀 포트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요일날 시가 편입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종목 이제 광명전기라는 이러한 테마성의 종목들은 일전에도 편입할 때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시한 그런 전략에 그대로 맞게 제시를 해드리는 그 전략에 맞게 꼭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매매를 같이 좀 가담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근 멘토님과 함께 포트에 담긴 종목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여전히 125만 원이긴 하지만 오늘 장중한 때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1,700개안 가까이나 매수 강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다시금 하락 전환해서 1,830선대 초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날 미국의 고용지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좋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5월 신규 고용까지도 거의 20만 건에 2달 연속 가까운 증가세여서 9월 달쯤 연준이 결국 자산 매입을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갑자기 또 많아졌다는 느낌입니다. 고용지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고용지표는 구직이 좀 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연준 의원들이 고용이 20만 건 정도 3개월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 고용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그 20만 건 근접에 오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9월에 축소 가능성이 시장이 제기되면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은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재해석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축소는 결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재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판을 다시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든 양적 완화를 연장을 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쪽에 무게를 굉장히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9월 축소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아직 실업률이 전혀 시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축소가 된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은 정말 높아지
이어지는 게 맞나요? 일각에서는 또 물가는 아직 좀 바닥이라서 9월달 시행이 말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아직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휘발유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유가가 103불까지 올라선 거를 보면 아마도 조만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당폭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상으로는 제가 볼 때 양적완화 축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양적완화 축소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회복되는 경기 지표로서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안심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유럽, 특별히 영국 중앙은행하고 ECB 쪽에서는 연내 추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네요. 골드만삭스는 계속 우리나라도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 장은 참 계속 왕따당하고 있죠.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ECB와 BOE에 대해서 추가 연내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뭐 비전통 방식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다음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ECB 중앙은행 같은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완화책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로존은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출구 전략할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도 연정이고 포르투갈도 연정이고 전부 다 연정인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거든요. 스페인 문제가 꼭 컸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결국 양적 완화를 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별도의 움직임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도 소폭이지만 긴축을 포기한다라는 시그널도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과 유럽은 조금 긴축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그냥 출구 전략을 조금씩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낀 오늘도 못 간 우리 시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호재가 있죠. 북한 개성공단의 원만한 합의. 사실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 장을 거의 몇 개월 동안 눌렀던 재료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과정 속인데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5,400개를 매도하고 금요일 저녁 야간에도 한 1,100개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환매를 빠르게 진행하면 일시적으로 다시 바운딩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또 JP모건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사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걸 못 미쳤다 그래서 이것이 약재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서는 재평가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시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장도 다시 바운딩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 들을 수 있었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여전히 1930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520선대 후반입니다. 강고하권이어서 지수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외국인들 선물을 1,800계약 이상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